늦었다. 많이 늦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1년 전 저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딱 한 달만이라며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잃고, 가정도 잃고, 저 자신도 잃은 채 창문도 없는 방에서 2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양원 302호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02호, 302호 창문에는 하루 2번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박용식은 그 시간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72살, 30년 회사 생활을 하고 상무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지금은 햇빛 각도로 시간을 구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현이 그를 이곳에 데려온 건 1년 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딱 한 달만요. 싱가포르 법인 정리하고 바로 모시러 올게요. 한 달,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서야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 달에는 꼭 갈게요. 다음 달, 그리고 또 다음 달,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마당의 벚나무에 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나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요양원 마당에 사람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오면 노인들은 잠깐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짧게 산책을 했습니다. 용식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가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용식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일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70이 넘은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울리기만 기다리는 모습이 302호 천장에는 사람 얼굴처럼 생긴 곰팡이 얼룩이 있었습니다. 용식은 그 얼룩을 보며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잘 살겠지. 싱가포르에서 잘 살겠지.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늘 비슷한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 302호 문은 거의 열릴 일이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용식도 문 쪽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늘 다른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무렵 서울 관악구의 작은 고시원, 창문 없는 방에서 박성현은 새벽 2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아파트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직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건 그 여름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흔들렸고 투자자가 빠졌습니다. 성현은 어느 날 그냥 한 번 야구 배당을 눌렀습니다.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되었습니다. 3달 만에 1억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수진이 통장을 본 날, 그 얼굴을 성현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완전히 닫혀버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도 집도 사라졌습니다. 성현은 창문 없는 고시원 방을 골랐습니다.
이런 나한테 많은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창문이 없는 방도 혼자가 된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막노동, 대리운전, 몸이 부서질 듯 힘들어도 아버지의 요양원비만큼은 밀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망가졌다는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이 싱가포르에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작은 회사에서 친구의 권유로 성현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명함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다시 갔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첫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성현은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커튼을 달다가 성현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문이 있다는 게 이렇게 이상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성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요양원 302호. 토요일 오전. 문 앞에 붙은 이름. 박용식.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년의 시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전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 왔어요. 천천히 고개가 돌아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성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성현은 의자를 당기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 잃었습니다. 도박을 했어요. 회사도 가정도 다 잃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려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망가진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302호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망설이듯 주저하듯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왜 이제 왔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현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손이 아들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고생했냐? 그 한마디에 성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성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켜라. 치킨 먹자. 그날 저녁 302호에는 치킨 냄새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벚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앙상했습니다. 봄 되면 또 피더라. 성현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필 겁니다. 밖이 어두워지고 302호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치킨이 식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성현은 그날 밤
요양원을 나와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고시원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하늘, 별, 나무, 그리고 아버지 얼굴. 늦었지만 아직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나도 그걸로 됐습니다.